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더 8장 이야기란다. 저번 시간에 엄청 나쁜 그 하만이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쏙 빠져서 엄청 무서운 벌을 받았잖아요. 허허, 그렇지. 우리 조이가 지난번 이야기를 아주 생생하게 잘 기억하고 있네. 하만이 벌을 받은 바로 그날 페르시아 왕궁에서는 아주 놀랍고 엄청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단다. 우와, 놀라운 일들이요? 막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요? 아하수에로 왕이 말이야. 유다 사람들을 그렇게나 괴롭혔던 나쁜 하만의 으리으리한 집과 그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전부 다 에스더 왕비에게 주었단다. 헉, 진짜요? 하만 집 엄청 컸을 텐데. 엄청 컸겠지.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에스더가 드디어 아주 오랫동안 꾹꾹 숨겨왔던 비밀을 왕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지. 아, 맞다. 에스더 왕비님이 자기가 유다 사람이라는 것도 숨기고 있었잖아요. 맞아. 그것뿐만이 아니야. 자기를 어릴 때부터 친딸처럼 지극정성으로 키워준 모르드게 할아버지와의 가족관계를 이제 왕에게 밝힌 거야. 대궐 문지기로 있던 모르드게가 사실은 자기 사촌 오빠이자 아빠 같은 분이라는 걸 말이지. 와, 드디어 왕에게 사실대로 말했군요. 왕이 진짜 깜짝 놀랐겠어요. 깜짝 놀라고 말고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는 예쁜 왕비 에스터를 훌륭하게 키워준 분이 바로 예전에 왕의 목숨을 구해준 적도 있는 충성스러운 신하 모르드게였다는 걸 알게 된 거니까. 그럼 왕이 모르드게 할아버지한테 상을 줬나요? 그렇지. 그래서 당장 모르드게가 아주 당당하고 늠름하게 왕 앞으로 뚜벅뚜벅 나아가게 된단다. 그리고 왕은 정말 상상도 못할 엄청난 행동을 해. 혹 무슨 행동인데요? 상도 엄청 많이 주고 막 맛있는 것도 잔뜩 줬나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거란다. 왕이 자기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그 도장 반지를 쑥 빼더니 그걸 모르드게 손가락에 직접 끼워준 거야. 우와, 왕의 반지를요? 응. 이 반지는 원래 왕이 하만에게 줬다가 하만이 나쁜 짓을 한 걸 알고 다시 뺏었던 바로 그 도장 반지였지. 그리고 에스더 왕비는 방금 왕에게 선물로 받은 하만의 집과 재산을 모두 모르드게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했던다. 에이, 할아버지. 왕의 도장 반지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 하만의 큰 집도 받고 엄청난 부자도 됐는데 그까지 반지 하나 손가락에 끼워준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요. 그냥 예쁜 금반지 아니에요? 반짝반짝하니까 보기 좋으라고 준 거 아닐까요? 허허, 우리 조이 눈에는 그저 예쁘고 반짝이는 액세서리로만 보였구나. 하지만 옛날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의 도장 반지는 절대 그냥 장난감이 아니란다. 엥? 그럼 뭐예요? 마법 반지예요? 마법보다 더 대단하지. 옛날에는 아주 중요한 편지나 명령서를 쓸 때 종이나 양피지를 둥글게 말고 그 위에 뜨거운 촛농을 뚝뚝 떨어뜨렸어. 그리고 촛농이 굳기 전에 왕의 도장 반지를 그 위에 꾹 하고 눌러 찍었단다. 아하, 도장 반지에 왕을 나타내는 멋진 무늬가 새겨져 있어서 촛농에 꾹 찍으면 그 무늬가 딱 남게 되는군요. 정답이야. 도장 반지가 꾹 찍힌 문서는 뭐야? 이건 위대한 왕이 직접 허락한 거니까 누구도 거절할 수 없고 무조건 그대로 지켜라. 이런 뜻이 되는 거지. 아, 왕의 도장이니까 무조건 들어야 되는구나. 그렇지. 즉 반지를 줬다는 건 나라를 다스리는 엄청난 힘과 왕의 절대적인 허락을 통째로 넘겨줬다는 뜻이란다. 우리 조이 한번 생각해보렴. 네. 하나님이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히던 나쁜 사람의 손에 있던 그 거대한 힘을 쏙 빼앗아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쥐어주신 아주 멋지고 통쾌한 장면 아니겠니? 와, 진짜 멋있어요. 나쁜 사람 무기를 뺏어서 우리 편 대장한테 딱 준 거랑 똑같네요. 표현이 아주 딱 맞네. 그럼 이제 진짜로 나쁜 놈들은 다 혼내주고 유다 사람들은 매일매일 파티하고 행복하게 살았겠네요. 끝! 아이고 할아버지도 여기서 다들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하고 끝내면 참 좋겠는데 말이야. 아쉽게도 아직 가장 크고 무서운 문제가 하나 남아있었단다. 응? 무슨 문제가 또 남아요? 하만도 벌받고 죽었고 하만 재산도 다 뺏었고 왕의 도장 반지도 모르드게 할아버지가 꼈잖아요. 하만이라는 악당 대장은 죽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무시무시한 일이 있었거든. 그 하만이 살아있을 때 저질러 놓은 아주 끔찍한 일 기억나니? 끔찍한 일이요? 아, 설마. 그래.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모조리 다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왕의 도장 반지를 꾹 눌러 찍어서 온 나라에 보냈던 그 무서운 편지들 말이야. 헉. 아차.
맞다. 편지가 벌써 보내졌잖아요. 맞아. 그 학살 명령서가 적힌 편지들은 이미 배달부들의 손에 들려서 페르시아 제국의 구석구석 모든 마을로 배달이 완료된 상태였어. 악당이 쳐놓은 함정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거네요. 시간이 점점 지나서 편지에 적힌 날짜가 되면 막 사람들이 몽둥이랑 칼을 들고 우리 유다 사람들한테 쳐들어올 땐데. 그래, 정말 큰일이지. 우리 유다 사람들 다치면 안 되는데 어떡해요? 빨리 어떻게 좀 해봐요, 할아버지. 허허, 우리 조이가 유다 사람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아주 예쁘구나. 에스더 왕비도 우리 조이하고 똑같은 마음이었단다. 에스더 왕비님도 엄청 걱정했겠죠. 그럼 에스더는 자기가 왕비로서 안전해지고 모르드게가 엄청난 권력을 얻었다고 해서 아유 다행이다 이제 우리 가족은 살았네 하고 그냥 모른 척하지 않았어. 역시 에스더 왕비님은 멋져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에스더는 다시 한번 왕이 앉아있는 커다란 의자 그러니까 보좌 아래로 엎드렸단다. 에스더 왕비님이 또 용기를 내서 왕한테 갔군요. 이번에는 왕비님이 뭐라고 했어요? 에스더는 엎드린 채로 펑펑 아주 구슬프게 눈물을 흘렸어. 그리고 엉엉 울면서 간절하게 부탁했지.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꾸민 그 나쁜 계획을 제발 멈춰주세요 하고 말이야. 와, 왕비님이 자기 체면도 다 버리고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엉엉 울면서 기도하고 부탁한 거네요. 진짜 감동적이에요. 왕이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에스더가 엉엉 우는 모습을 보고 왕이 다시 한번 에스더를 향해 금으로 만든 번쩍이는 지팡이를 쑥 내밀었단다. 금지팡이요? 아, 그거 저번에 왕이 내밀면 살려주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맞아. 옛날에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함부로 왕 앞에 나아가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왕이 금지팡이를 내밀면 생명을 살려주고 무슨 말이든 들어주겠다는 뜻이었지. 휴, 다행이다. 에스더가 자리에서 일어나 왕 앞에 섰어. 왕께서 저를 예쁘게 보시고 이 나라를 생각하신다면 제발 새로운 편지를 써서 하만의 나쁜 편지를 취소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지. 제 사랑하는 민족이 죽어가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요? 오, 조이가 에스더 마음을 딱 아는구나. 내 친척들이 눈앞에서 다 죽어가는 것을 제가 어떻게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호소했단다. 우와, 제가 어떻게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겠어요. 너무 씩씩하고 멋진 말이에요. 왕이 그 말을 들었으니 당연히 오냐 알았다. 그 나쁜 편지들을 오늘부로 전부 다 취소다 하고 딱 끈제 줬겠죠. 허허, 우리가 생각하기엔 왕이 최고 대장이니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지. 하지만 페르시아 제국에는 아주 이상하고도 엄격한 법이 하나 있었단다. 이상한 법이요? 무슨 법인데요?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도장 반지로 딱 찍어버린 명령은 세상의 그 누구도 심지어 그 명령을 내린 왕 자신조차도 마음대로 함부로 취소할 수 없다는 법이었지. 네. 왕이 자기가 만든 명령을 자기가 취소 못한다고요? 그런 법이 어딨어요? 참 곤란한 법이지. 그럼 하만이 보낸 편지대로 꼼짝없이 유다 사람들이 다 다치게 생겼잖아요. 왕이 그거 취소 못해주면 에스더 왕드님 눈물은 어떡해요? 우리 조이가 깜짝 놀랄만도 하지. 자기가 찍은 도장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말이야. 하지만 왕은 에스더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고 아주 기가 막힌 지혜를 빌려준단다. 지혜요? 왕이 뭐라고 했는데요? 왕이 이렇게 대답했지. 하만의 옛날 명령 자체는 당장 취소할 수는 없소. 하지만 내 도장 반지가 이제 당신들 손에 있지 않소. 모르드기 할아버지 손에 반지가 있죠? 그렇지. 왕이 말하기를 당신들 뜻대로 유다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강력한 새로운 편지를 당장 마음껏 쓰고 내 도장 반지를 꾹 찍으시오. 라고 특별한 허락을 내려준 거야. 아하. 옛날 편지를 지울 수 없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한 새로운 편지를 써서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라는 뜻이군요. 왕이 빈 도화지랑 도장 반지를 통째로 빌려준 셈이네요. 바로 그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대궐안이 엄청나게 바빠지기 시작했단다. 세 번째 달인 시완월 23일이라는 날이었지. 서기관이라고 불리는 글씨를 아주 빠르고 예쁘게 쓰는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한꺼번에 불려왔어. 우와, 수백 명이나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옆에서 아주 우렁찬 목소리로 부르는 대로 새로운 편지를 사각사각 써 내려가기 시작했지. 편지 내용이 진짜 중요했겠네요. 그런데 할아버지, 편지는 한두 장 쓴 게 아닐 텐데요. 페르시아 나라가 엄청 컸잖아요. 그럼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무려 127개나 되는 넓고 넓은 지역으로 보낼 편지였어. 게다가 그 수많은 지역 사람들이 다 자기들만의 언어와 글자가 달랐거든.
혹, 그럼 편지 쓸 때 엄청 복잡했겠다. 서기관들은 그 127개 지역의 모든 글자와 언어로 하나하나 아주 꼼꼼하게 편지를 써야 했어. 실수가 있으면 절대 안 되니까 눈에 불을 켜고 왕의 도장 반지까지 쾅쾅 찍어댔단다. 그 넓은 나라에 다른 언어로 편지를 수천 수만 장을 썼다고요? 대박이다. 그렇지. 어마어마한 양이었지. 그런데 할아버지, 127개나 되는 지역에 이 편지를 언제 다 전해요? 왜? 늦을까봐 걱정돼? 하나님과 모르드게가 그렇게 느릿느릿하게 일할 리가 없잖니. 왕궁에는 이럴 때를 대비해서 키우는 아주 특별한 동물이 있었어. 특별한 동물이요? 막 날아다니는 새 같은 건가? 허허, 아니야. 바로 왕궁에서 특별히 좋은 밥을 먹이고 아주 특별하게 훈련시켜 기른 제일 빠르고 훌륭한 명마들이었단다. 이 말들은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타다닥 타다닥 마치 날개라도 달린 것처럼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말이었어. 와, 왕실 전용 슈퍼 스포츠카 같은 말들이었네요. 맞다, 스포츠카. 편지를 가득 짊어진 전령, 즉 심부름꾼들이 이 왕의 명마에 펄쩍 올라타서는 채찍을 치면서 바람처럼 쌩쌩 달려나갔단다. 무고한 사람들을 살려야 하는 아주 급하고 중요한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낮에도 달리고 밤에도 쉬지 않고 폭풍처럼 내달렸지. 휴, 다행이다. 말들이 쌩쌩 달려서 나쁜 사람들보다 먼저 도착했겠네요. 그럼 할아버지, 그 새로운 편지에는 도대체 뭐라고 적혀 있었길래 모르드게 할아버지가 그렇게 서둘러서 보낸 거예요? 막 나쁜 사람들이 오면 꼭꼭 숨어라 이렇게 적혀 있었나요? 에이, 아니야. 훨씬 더 통쾌하고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어. 숨는 게 아니면 뭔데요? 들어보렴. 여러 마을에 사는 유다 사람들은 무서워 말고 모두 함께 똘똘 뭉쳐 모여라. 그리고 너희 스스로의 목숨을 튼튼하게 지켜라. 만약 너희를 공격하고 괴롭히려는 무리가 있다면 이제 너희도 칼과 창을 들고 그들을 모조리 무찌르고 당당하게 이겨라. 라는 내용이었어. 와, 대박. 그냥 숨어 있으라는 게 아니라 이제 당당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왕이 허락해줬다는 거네요. 그렇지. 이제는 당하고만 있지 말라는 뜻이야. 그런데 그 싸워도 된다는 날짜는 언제였어요? 그게 참 기가 막힌단다. 12번째 달인 아달월 13일 단 하루였어. 잠깐만요. 아달월 13일이요? 할아버지, 그 날짜는 원래 하만이 나쁜 주사위를 던져서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막 달력을 보고 콕 집어 뽑았던 바로 그 무서운 날 아니에요? 우리 조이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네. 맞아. 나쁜 원수들이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절망의 날짜가 이제는 유다 사람들이 당당히 무기를 들고 맞서 싸워 완벽하게 승리하는 생명의 날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야. 와, 소름 돋아요. 편지가 명마를 타고 워낙 일찍 도착했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은 힘을 모아서 방패도 만들고 무기도 닦으면서 단단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까지 충분히 벌 수 있었단다. 와, 진짜 최고의 반전이에요. 죽음의 날이 오히려 나쁜 놈들을 혼내주는 승리의 날이 되다니 너무 신나고 통쾌해요. 그치. 이 놀랍고 통쾌한 반전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사람들의 눈에 딱 보이게 만들어준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 하나 더 있어. 상징적인 장면이요? 그게 뭔데요? 이 새로운 명령이 수산성에 널리 퍼졌을 때 드디어 모르드게가 대궐 밖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왔단다. 이때 모르드게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눈이 휘둥그레졌지. 왜요? 모르드게 할아버지 얼굴이 엄청 멋있어졌나요? 화장이라도 했나? 얼굴도 멋있어졌지만 입고 있는 옷이 완전히 달라졌단다. 모르드게가 글쎄 왕의 신하들이 입는 아주 멋지고 화려한 푸르고 하얀색 옷을 입고 있었어. 머리에는 햇빛에 반짝반짝 빛나는 커다란 금관을 썼고 어깨에는 최고 부자들만 입는다는 보들보들한 자줏빛 겉옷을 휙 걸치고 왕 앞에서 걸어 나온 거야. 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만의 나쁜 편지 때문에 그 막 까슬까슬하고 칙칙한 슬픈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 채 대정통곡하던 모르드게 할아버지였잖아요. 그랬었지. 정말 슬퍼했었잖아. 그런데 이제는 완전 왕자님이나 다름없는 화려한 금광과 멋진 옷을 입고 나오더니 제가 다 속이 뻥 뚫려요. 맞아, 조이야. 할아버지는 이 장면이 참 좋단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 백성들을 위해 슬픔의 까슬까슬한 옷을 벗겨주시고 반짝반짝 빛나는 기쁨과 승리의 옷을 새롭게 입혀주신 거란다. 그 멋진 모습을 본 수산성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환호성을 지르며 덩실덩실 춤을 췄어. 다들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유다 사람들은 편지를 받고 매일매일 축제를 열었겠어요. 그럼 배달부들이 타고 간 말이 마을마다 도착해서 새로운 편지가 읽힐까마다 유다 사람들에게는 영광과 즐거움, 그리고 가슴 터질 듯한 큰 기쁨이 가득 차올랐어. 상상만 해도 너무 신나요. 모든 마을마다 잔치가 열리고 맛있는 것을 나누어 먹으며 그날을 아예 즐거운 명절로 삼아버렸단다. 무서운 죽음의 그림자는 완전히 도망가고 밝은 희망의 빛이 비친 거지. 진짜 최고예요. 나쁜 사람들이 하만의 옛날 편지를 들고 쳐들어오려고 해도 유다 사람들이 다 같이 똘똘 뭉쳐서 왕이 허락한 새 편지를 들이밀면 다들 꼬리를 내리고 막 도망갔겠네요. 허허, 그 정도가 아니란다. 이 놀라운 반전을 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더 재미있어. 다른 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유다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나니까 덜컥 겁도 나고 부러운 마음도 생겨버린 거야. 아, 자기들도 유다 사람 되고 싶어졌구나. 그렇지. 야, 저 유다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대단하신 분이구나. 나도 이제부터 유다 사람이 될 테야. 하고 스스로 유다 사람이 되겠다고 나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다. 와, 핍박받고 불쌍하던 유다 사람들이 한순간에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는 엄청난 사람들이 된 거네요. 에스더 왕비님의 용기랑 눈물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만나서 이런 엄청난 해피엔딩을 만들었어요. 바로 그거란다. 조이야, 죽음의 무서운 위기 앞에서도 우리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했단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절망의 문서를 생명의 문서로 덮어버리시고 이렇게 통쾌하고 멋진 반전을 선물해 주셨지. 네, 맞아요. 우리 조이도,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살다 보면 정말 무섭고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주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신단다. 작은 신음소리까지 다요? 다 두고 계시지.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의 그 까슬까슬한 슬픔을 싹 거두시고 큰 기쁨과 승리의 옷으로 싹 바꿔 입혀주실 아주 멋진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서 매일매일 씩씩하게 나아가자꾸나. 네, 할아버지. 아무리 캄캄하고 무서운 일이 있어도 우리 눈물을 기쁨으로 확 바꿔주시는 멋진 하나님만 굳게 믿고 기도할게요. 저 오늘 이야기 듣고 너무 용기가 나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허허, 할아버지도 우리 씩씩한 조이 목소리를 들으니 참 기쁘구나.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가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칠까? 우리 이야기 듣는 친구들도 다음에 더 재미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만나자꾸나. 우리 조이도 다 같이 인사해볼까? 네, 친구들 안녕. 샬롬! 샬롬.